민호 씨, 더 세게 안아주세요. 민호 씨 조금만 더 세게 넣어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기분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세게요. 오래 하고 싶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서연 씨 가슴이 이렇게까지 큰지 몰랐어요. 진짜 완벽한 몸매예요. 진짜 이뻐요, 가슴. 아래쪽에 물도 많이 나와서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잘 맞네요, 우리. 낡은 모텔방,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귀가에 스며드는 순간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하얀 의사가운을 벗어던진 그날 밤, 저는 환자의 몸이 아닌 한 남자의 영혼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지옥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한 여의사의 위험한 선택과 그 뒤에 숨겨진 20년 전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과 복수가 뒤얽힌 이 처절한 고백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그 12층에서 한서연은 또 하사나의 메마른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42세 성공한 여성 건강 클리닉의 원장. 벽에 걸린 의사 면허증들이 그녀의 화려한 이력을 증명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수술실의 메스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간호사의 인사에 서연은 습관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허함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의사, 직원들에게는 든든한 리더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에게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병. 해운대 해변가 고급 아파트로 돌아온 서연. 넓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석양이 바다에 녹아내리는 모습이 낯이 그녀의 지나간 청춘 같았습니다. 찬란했지만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의사가 되기 위해 포기한 게 너무 많았나? 혼잣말이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연애보다는 의학서를, 데이트보다는 실습을 선택했던 그녀.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을 거쳐 전문의가 되고 마침내 자신만의 병원까지 차렸지만 돌아보니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고 동료들과는 업무적 관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왕좌에 홀로 앉아 그녀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월 매출 억대, 환자 만족도 최고, 의료진 사이의 인정.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집에 돌아와 맞이하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그 공허함을 달래줄 뿐 진짜 대화를 나눌 상대는 없었죠. 때로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행복한 커플들이 부러웠습니다. 임신 소식에 기뻐하는 부부, 건강검진 결과를 함께 확인하며 안도하는 연인들. 그들에게는 기쁨과 걱정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오직 환자들의 건강만이 전부였죠. 그날 밤도 어김없이 와인 한 잔과 함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차가운 성공의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할까? 하지만 마흔을 넘긴 나이,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곧 그녀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화요일 오후 평범하게 시작된 진료 시간. 오전 마지막 환자로 예약된 정민호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세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47세 남성,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깔끔한 네이비 정장.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신비롭고 동시에 어딘가 쓸쓸한,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눈빛. 안녕하세요. 한서연 원장님. 그의 목소리는 자정 무렵의 라디오 DJ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정민호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는 그의 손에서 은은한 남성 향수가 풍겨왔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달리 심장이 묘하게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선명한 이목구비, 특히 말할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묘하게 매력적이었죠.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몸보다는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서요. 건강 검진도 받고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그의 말은 마치 안개처럼 모호했습니다. 이상한 환자였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구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데 그는 철학자처럼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했죠. 하지만 서연은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성 건강 클리닉이라는 특성상 남성 환자는 드물었는데 왜 이 남자는 이곳을 찾아왔을까? 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그는 최근 스트레스가 많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더 오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것처럼 혈압, 혈액 검사, 심전도 모든 검사를 마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건강하세요. 결과를 설명하며 서연은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환자와의 만남이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서연의 마음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부분도 몸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서연은 그와의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부르기도 하고 그때였습니다. 서연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겠어요? 스트레스 지수나 정신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게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호의 대답에 서연은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그가 진료실을 나간 후에도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그의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정민호 대표이사. 간단한 정보뿐이었지만 왠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이 꿈속에서도 따라다녔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의 환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약속한 대로 일주일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편안한 모습으로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처럼 여유로웠죠. 서연 역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의 존재는 서연의 일상을 은밀하게 물들였습니다. 진료 중에도 문득 그의 목소리가 떠오르고 퇴근길에도 그와 나눈 대화가 자꾸만 생각났죠. 지난주보다 컨디션이 어떠세요?
이번에는 검사보다 상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 영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네요. 민호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갈라진 유리처럼 날카로운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그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저도 혼자예요.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그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는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민호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검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원장님은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의대생 때부터 공부와 일이 전부였으니까요. 사랑할 여유가 없었달까요? 저도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마음을 열면 또 잃을까봐. 민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미완의 문장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향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날 무렵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해운대의 바다가 보이는 와인바가 있는데.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와 사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의료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해운대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와인바에서 그들은 만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 그리고 둘만의 시간.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오늘은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민호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로 있으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서연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와인이 만들어낸 달콤한 취기인지, 오랜 외로움이 부른 갈망인지,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작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성역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에 서연은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책임감도 사회적 지위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사라졌죠.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막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서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서연의 큰 가슴을 어루만졌고 서연에게서는 무한한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손도 민호의 딱딱한 아랫도리로 향하게 되고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서로를 원했던 모습처럼 아름다운 한 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민호의 딱딱하게 부풀어 오른 것이 서연의 손에 쥐어졌죠. 뜨겁고 묵직한 감촉에 숨을 삼킨 채 손가락을 움직이며 차분히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몸으로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 키스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길고 더 깊고 더 절박하게, 마치 지금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닿을 수 없다는 듯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탐하고 혀끝으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옷깃이 어지럽게 흘러내리고 이불 속으로 스며든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뜨겁게 뒤엉겼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순간마다 짧은 숨이 새어나왔고 그의 손길은 망설임 없이 내 곡선을 훑어내려갔습니다.
나 역시 그를 감싸우며 조심스레 그러나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절제와 욕망 사이 우리는 서로를 탐닉하며 깊은 밤을 밀도 있게 채워갔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이마가 내 어깨에 닿을 때 서로의 심장 소리가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겹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내 손을 꼭 쥐고 천천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단단한 온기에서 나는 말로 다하지 못할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운 속에 깊이 잠겨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은 그 선은 후회가 아닌 서로를 향한 문이었습니다. 그 밤은 뜨겁고 달콤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만나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꿈 같던 그 밤이 지나고 현실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쪽지 한 장, 메시지 한 통 없이 완전히. 처음 며칠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서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꺼져 있고 문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서연은 그날 밤을 되돌아보며 자책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하룻밤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운명의 손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우편함에서 발견된 익명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악몽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자신과 민호의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들.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들을 미행하고 촬영했다는 증거였죠. 사진 뒤에는 너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협박 메시지가 피처럼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 사진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의사로서의 경력은 물론 그녀의 모든 것이 끝장날 상황이었습니다. 곧이어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사 양반, 환자랑 불륜질 맛이 어땠어? 이 더러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기 싫으면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준비해.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일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협박은 계속되었고 요구 금액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끝이 보이지 않는 협박에 병원 운영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 개인 적금을 해지해야 했고 의료 장비 리스료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지 않은지 주변을 살피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원장님, 많이 지쳐 보이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라고 둘러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한 여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38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서연 원장님이시죠? 여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정민호, 제 남편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민호가 기혼자라고. 그는 분명 아내를 잃고 혼자 산다고 했는데 원장님과 저희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 다 알고 있어요. 혜진이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진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럼 당신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협박한 게 저예요. 혜진이 악마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그제야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명적 만남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순수한 감정을 이용한 잔혹한 게임이었다는 것을, 혜진과의 충격적 만남 이후 서연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조사 결과는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20년 전 부산대학교 병원 소아과 중환자실, 그곳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준호, 민호의 7세 아들이 급성 백혈병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과 인턴이던 서연은 그 아이의 담당 의료진 중 하나였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 항암제 투약이 30분 지연된 것,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지만 그 실수는 공식 기록에 남았고 민호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와 원망은 20년이 지나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복수를 계획했고 서연이 부산에서 병원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치밀한 접근을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흑막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혜진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호의 첫 번째 아내는 혜진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민호와 전 연인 사이의 아들이었고, 민호는 사업상의 이유로 혜진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혜진은 처음부터 준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상징하는 존재였고, 자신의 완벽한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죠. 아이가 죽었을 때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호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고 그 죄책감과 분노가 혜진과의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혜진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악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복수심을 이용해 서연을 파멸시키고 동시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어 이혼 명분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과거의 그림자까지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죠.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이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제 아들을 죽게 한 의사에게 똑같은 절망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턴가 당신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혜진과 싸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두자고.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죠. 서연이 쓰디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저를 이용해서 당신을 파멸시키고 저까지 완전히 조종하려 했어요. 저는 그저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였을 뿐인데. 결국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혜진은 협박과 공갈,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의 치밀했던 계획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남편을 조종해 서연에게 접근시키고 사진을 찍어 협박하며 심지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남편의 불륜 증거까지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법정에서 서연과 마주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당신과 함께한 그 순간들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한 마음만큼은
서연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들이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보다도 20년 전 자신의 작은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협박으로 빠져나간 돈과 법정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신뢰. 더 이상 환자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녀가 작은 시골 마을의 보건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 위에도 새로운 삶의 꽃은 피울 수 있어요. 3년 후 서연은 경상남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보건소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클리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그곳에는 진짜 의사로서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의 무릎 관절부터 어린아이들의 감기까지 서연은 정말 필요한 곳에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오후 벚꽃이 흩날리는 마을 길을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원장님, 오늘로 사회봉사 500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들 준호의 묘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짜 속죄가 뭔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준호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6개월 후 민호도 서연처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는 가끔 서연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연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상에서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서연이 보건소 문을 닫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요. 원장님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랑은 꼭 한 사람을 향한 열정적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심야 DJ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희망은 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빛나듯 그녀의 상처 위에도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심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사랑과 복수, 진실과 거짓이 뒤얽힌 한 여의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 착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위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사랑과 유혹, 그리고 죄책감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심야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밤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밤이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